토론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외교 안보와 대북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저마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외교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5분의 기본 정책을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이런 현대화된 군사 무기 시스템 체제 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하는 자도 함께 괴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선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안보도 잘 지키면서 평화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어떤 배수진과 같은 것이고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안보는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손익계산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드를 배치해서 철저하게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일부 감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실제 지금 고고도 미사일 체계로 북핵에 혹은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증명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보상에도 별로 이득이 없고 경제적 손실은 지금 17조에 달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대중무역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영부영 보신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변석계 기회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이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사드를 막겠다라고 얘기해왔던 이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바꿨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이러한 모호한 태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주변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에게도 명확하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야말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익 우선의 초지일관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일단 사드 문제를 중단시키고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인 안보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를 드리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각 당의 기본 정책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 4대 강국은 모두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강성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긴장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서 국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핵 문제,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 공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 간의 튼튼한 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국제 문제로 가져가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지만 동북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수 방어용으로 우리 영토와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위험한 이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오판을 조금이라도 초래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균열시키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어떤 언행도 지금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드를 반대하고 당선되면 평양부터 가겠다고 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공조를 깨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등, 그리고 중국의 압력에 중국부터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외교 정신을 가지고는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지금 중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겁박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드가 일본에 있는데 왜 일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한국을 조금만 압박을 하면 다음 정부가 사드를 철회할 것 같은 약점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나아가서는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반드시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저희들은 방법이 있고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북핵 문제 악화되고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안보의 무능, 안보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안보에 대한 그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 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열었고 남북 간의 대화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책을 마무리 짓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즉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북한과의 위협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문제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외교적 곤란, 우리 입장이 어려운 처지를 자초한 것 자체가 외교적 실패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이정유 의원께서는 보신주의, 그다음에 기회주의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법을 갖고 있고 관련 주변국 대사들, 그다음에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해법을 당장 얘기하기에는 상대가 있고 외교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화하면서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우리는 찾아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능력과 안보 해결 능력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평화는 그냥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포함한 명민한 외교,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첫날은 가장 유능한 안보실장과 함께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를 위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만 2번이나 4차 실험, 5차 실험을 했고 미사일은 20번 이상 날렸습니다. 지금은 유엔 결의에 의한 제재 국면입니다. 이 제재 국면에 중국도 더 확고하게 참여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재는 제재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가 변화했을 때의 평화로운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준비되어야겠지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설명 없이 이루어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미 올해 3월 사드는 오산기지로 들어왔습니다. 현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기로 해버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 문제는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론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사드는 더 필요 없게 되겠죠.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중국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말씀 듣고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북핵 위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진보 정권에서는 대북 퍼주기 외교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대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과거 직전의 보수 정권들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압박을 강하게 하는 제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중국을 통해서 뒷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북한이 거의 고통받지 않고 핵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배치하고 또 한두 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서 한반도 전역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미국의 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핵 자산을 공동자산화해서 마치 나토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과 또 탐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는 이미 공약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확충하는 기존의 타성에 젖은 국방 정책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군사 전략을 대응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하 시설을 무력화하는 열 압력탄이라든지 또는 전자기기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그리고 레이저 무기 등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전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교안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먼저 발언을 시작을 해 주실 텐데요. 각 정당을 지명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 정당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적절하게 지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요. 또 우리가 군비를 확충하는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어는 북한이 주변 강국이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서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하면서 자강 안보론을 내세웠지만 아직 당론은 사드 철수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의당 내 핵심 인사들은 과거에 햇볕 정책을 계승한 것을 자임하는 분들로 이분들의 대북관 그리고 사드 철수 당론은 국민의당의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후보께서는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한미 간의 동맹을 흔들거나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당과 민주당 두 정당 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안철수 후보는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정말 현장 투표 19만 명이 함께해 주셔서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정말 모바일 투표도 아니고
직접 걸어오셔서 많은 투표를 해주신 우리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예, 그 과정 속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사정이 달라졌고 특히 이 정부가 결국은 미국과 사드 배치를 합의해버렸기 때문에 다음 정부에서도 그것을 이어가면서 중국을 설득하고 또 비핵화가 이루어졌을 때 사드를 뒤로 물리는 그러한 보관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입장을 가진 안철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당선됨으로써 당대표, 원내대표 등도 그러한 후보의 입장을 존중해서 우리 당의 그 사드 관련 정책을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실 일은 없습니다. 남남 갈등을 키우고 사드 문제나 대북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보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외교에 대해서 무책임한 정권이 될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 여러분 과거에 좀 유연한 대북 정책을 썼을 때도 우리는 서해에서 큰 그 교전을 겪었고 또 핵실험도 있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강경한 정책을 편다는 그 정권 하에서도 많은 핵실험, 오히려 더 많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강경이다, 온견이다고 하는 이 두부모 자르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은 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국면에 맞게 매우 지혜롭게 대처를 해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그러한 측면에서 튼튼한 안보와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주어진 안보적 현안과 외교적 현안을 국민들의 공감 속에서 추진해 나가는 그러한 정당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의당 입장을 말씀해 주셨고요. 더불어민주당에는 미국보다는 중국에 노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 주셨죠. 홍익표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미국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에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실용적, 자주적 외교를 하겠다는 의지입니다. 한미동맹이 노란 한마디에 깨질 수 있다. 저는 이것 자체가 지나치게 한미동맹을 왜곡하는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관계에서 아니야란 한마디로 깨지는 부부관계라면 그게 정상적인 관계겠습니까? 한미동맹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습니다. 일부 보수 세력들은 끊임없이 한미동맹이 깨질 수 있다. 좌파 정권 들었으면 한미동맹 깨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오는데요. 한미동맹은 오랜 지난 반세기 동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굳건한 상호 토대 위에 있습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이 서로 노라고 할 수 있고 또 서로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논의를 거쳐서 합의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신뢰를 갖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는 미국에게도 노할 수 있고 중국에게도 노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국가와 국민의 이익 그리고 대한민국의 안전, 평화를 위해서라면 왜 노를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안전이 위협해지고 트럼프가 대북 선제 공격을 하고 한반도를 전쟁의 불구덩이에 빠질 때도 예스라고 하겠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외교고 국민을 바라보는 정치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바라보고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러한 사드 배치 문제도 그 연속선상에서 국민의 이익 그리고 국가의 안전 그다음에 국회의 동의 등을 거쳐서 포괄적으로 우리가 협의해서 다음 정부에서 결정하자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의견입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니까 김세연 의원께서 가장 시간이 많이 남으셨는데요. 김세연 의원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나 지명해서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앞서 우리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을 잘 들었습니다만 그 이전에 언론을 통해서 저희가 접했던 기록들을 보면 여전히 안보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께서는 2017년 3월에는 다음 정부로 넘겨서 이 사드에 대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반면에 이전에 어느 토론회에 나와서 이재명 예비 후보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사드 부품이 반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한미동맹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나, 즉 사드 배치를 사실상 인정하고 또 필요하다는 인식을 보였던 점도 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이라고 민주당과 후보의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는데도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거나 대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철수 후보의 입장 선회에 대해서 보수 표를 의식한 말바꾸기라고 민주당에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이 찬성하는 것인지 반대하는 것인지 여전히 저희는 종잡을 수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한 질문이시죠? 민주당에 대한 질문. 민주당에 대한 네. 질문이십니까? 자, 홍익표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거는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야 되고 우리 국민의 이해관점, 그다음에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검토해야 된다는 사항입니다. 문재인 후보께서는 다음 정부에서 이러한 논의를 포괄적으로 국회와 관련 전문가, 이해 당사자들과 대화를 해서 문제를 풀겠다는 것입니다. 조변석계식으로 사드 배치 입장을 이리저리 바꾸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지 않고 후보가 자기 마음대로 하루아침에 당론을 바꾼다는 것도 민주적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바로 그러한 일들이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외교장관, 국방장관의 그 동의 없이, 협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외교안보 사안이 왜곡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이, 추가적인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전문가와 협의하고 주변 국가 협의해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빈틈없이 해나가겠습니다. 예, 자유토론이니까 아무나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손을 안 드시니까 제가 이번에 이정미 의원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남은 시간 자유롭게 토론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김종석 의원님께서 아까 국가안보는 자유한국당이 가장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세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뜻으로 저는 정말 묻고 싶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외교 안보에 가장 무능한 정부였다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 총탄 뚫리는 방탄복 아시죠? 방산비리 정권입니다.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노력 어떤 것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핵개발 막겠다고 개성공단 갑자기 폐쇄했는데 개성공단 폐쇄해서 핵개발을 막았습니까? 오히려 핵실험이 추가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히려 개성공단에 들어갔던 수많은 중소기업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주들 전부 길바닥에 나앉고 대박이 아니라 지금 쪽박을 차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든 정권이 안보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운운하시는 거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그 홍익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호성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시려고 하는 분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 방향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으로 나라를 끌고 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에 충분히 의견을 모으겠다. 이미 그런 거 하셨어야죠. 그 의견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이것이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아닌지 정책적인 판단을 하시고 국민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 김성식 의원님께는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상황이 변화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 7월 달에 사드 배치 이후에 어떤 상황이 변화됐습니까? 작년 10월 28일 날 한 번 더 확인한 거, 그리고 3월 달에 사드 포대가 지금 다 들어와 있는 거 아닙니다. 미사일 거치도 2개 들어와 있습니다. 레이더도 지금 들어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국방부에서 확인조차 해주지 않고 있는데 불과 몇 달 전까지 그렇게 가장 사드를 앞서서 막는 정당인 것처럼 얘기하셨다가 후보가 이렇게 입장 바꾸고 나서 지금 국민의당의 정식 당론이 뭔지 일단 그거 말씀 들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상황이 변했다는 것인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대답 중에서 양국 간의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 있게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세 번째 여쭤보겠습니다. 2015년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위안부 협상. 이거 양국 간에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협상도 존중하고 받아들이시겠다는 것이 국민의당의 입장인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답변해 주시죠. 위안부 협상은 아시다시피 안보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슬픈 우리 위안부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합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도 없는 내용이고 안보적 이슈도 아닙니다. 바뀌어야 되죠. 그러나 사드 문제는 한미동맹이 걸려 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북한의 핵도발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논란 끝에 이 정부가 도입을 결정하고 들어왔습니다. 일부만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다 들어온 거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결정을 만약에 깨트린다면 이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이 변경의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미래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국가 안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는 아무런 입장을 안 내고 전략적 모호성에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의 자세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니, 네, 그런데 정부가 나름대로 입장을 결정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일단 배치하면서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논의하겠다고 하는 이 입장이 책임 있는 태도입니까? 이 표, 저 표 다 의식해서 아무런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그러한 후보가 문제입니까?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질문에 답이 덜 됐기 때문에. 네, 다시 발언 예. 기회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국민의당 당론이 있었습니다. 근데 상황 변화가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어떤 상황 변화가 요 근래 며칠 사이에 일어났기 때문에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드 반대였다가 사드 찬성으로 돌아섰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박근혜 정부 때 2015년까지 박근혜 정부도 사드를 도입하지도 않고 또 결정하지도 않고 미국과 협의한 적도 없다는 산불 정책을 고수해 왔습니다. 천안문 막루까지 올라가서 인민해방군 사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6년 2월에 갑자기 결정을 했는가? 이것 때문에 저희는 국회 비준 과정을 통해서 국민께 소상히 설명할 것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미 당국 간의 협의가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부분의 사정 변경이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렸던 것이고요. 우리 후보는 그 유세 과정 속에서 입장을 천명하고 나름대로 우리 국민의당 지지자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당론도 그런 방향으로 크게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책임 있게 안보를 하고자 하고 책임 있게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고자 하는 우리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의 자세가 정말 맞는 것인지 막무가내로 무조건 안 되겠다고 하는 입장이 맞는 것인지 혹은 아무런 입장도 표현하지 않고 모호하게 숨어서 이 문제를 모면하려는 후보가 맞는 것인지 제대로 판단해 주십시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안보의 적임자 아니겠습니까? 네, 정의당 이정미 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참고로 답변 시간도 18분에 모두 포함이 되니까요. 참고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정미 의원께서 질문하셨을 때 김세연 의원, 김종석 의원, 홍익표 의원 순서대로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연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예, 국민의당의 입장에 대해서 방금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저희가 사드 문제가 공론화되었을 때 초기에 국민의당의 논평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가 명운이 달린 상황에서 어이없이 도착한 사드 택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정부의 오만 방자한 태도, 이것이 원내대변인 논평이었고요. 사드 배치 엄중한 시국인 지금 왜 서두르는가, 이것이 대변인 논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안철수 후보께서 당을 설득해서 입장을 바꾸겠다, 당을 설득하겠다 이런 공개적 발언을 하셨는데 그럼 지금 당론이 바뀐 것인지 아닌지 여전히 국민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에서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를 택할 때 과연 국민의당의 당론을 바라봐야 하는 것인지 또는 안철수 후보의 말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당론이 바뀐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명확히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전히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무슨 말씀인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 토론회에서 문재인 후보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 보자면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 시원할 수는 있는데 당장 북핵에 대해서 마땅한 대응 수단이 없다. 많은 국민들이 사드가 북핵 대응 방안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다. 이미 사드 부품이 반입된 상황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어떻게 풀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신 걸 보고는 사드를 찬성하시는 것 같고 또 기존의 입장은 사드를 반대하시는 입장이고 해서 여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입장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국민의당에서 계속 답변하셨기 때문에 홍익표 의원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좀 같이 좀 했으면 좋겠네요. 그럼 같이 해 주시죠. 예. 순서대로 하실까요? 예. 네. 그러면 김종석 의원 순서대로. 고맙습니다. 예. 사드 배치에 관해서 이제 논란의 핵심은 이것을 우리가 배치를 거부했을 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미 안보 동맹의 균열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드 배치 논의가 됐을 때 당시 야당이 한결같이 반대했던 이유는 저는 정략이라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흔들기 그리고 정략적 반대. 그래서 국론이 분열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죽고 사는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합니다. 제발 죽고 사는 문제 가지고 국가 안보를 가지고 앞으로는 정략적 대응은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모호하게 입장이 변화하고 또 국민의당에서 기본적으로 후보가 지지하는 입장에 돌아서신 것은 매우 고마운 일이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우리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좀 정략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남북 문제는 더 이상 남북한 한반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유엔 결의를 통해서 심지어 중국까지 참여하고 있는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유력 후보가 개성공단을 개시하겠다, 금강산 관광을 개시하겠다, 이런 게 바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한미 공조를, 국제 공조를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말씀해 주시죠. 우선 그 유엔 안보리 제재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사실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국제사회 일원이고 북한 그 비핵화를 국제사회와 함께 합니다. 만약 그것이 유엔 대북 제재에 해당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논란의 여지가 있고 과거에도 유엔에서 인도적 지원과 경제 개발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국제사회 협의하에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시는데 외교라는 것은 국내적 문제뿐만 아니라 상대국 파트너가 있습니다. 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 등 여러 그 상대국 파트너가 있기 때문에 국가 지도자가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무게 있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입장을 휙 바꾸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다음에 너무 분명하게 국내적 다른 상황과 다르게 명확하게 한다는 것은 도리어 외교적 그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은 그 국민의당 쪽에서는 이게 그 외교적 사안이기 때문에 양자간 문제, 그 양국 간 합의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관계없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 안철수 후보께서는 국가 간 합의이기 때문에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 연속선상에서 분명히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도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모호하게 입장이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정책 결정을 바꾸는 데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론을 바꾸는 과정에서 후보가 바꾸고 나서 아무런 상의 없이 당내 전문가나 당내 그런 이 문제를 주도했던 정동영 의원이든지 여러분들하고 상의 없이 후보가 바꾸고 내가 후보니까 바꾸겠다, 이것 자체가 민주적 리더십은 아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김세현 의원님하고 김종석 의원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거 지금 이 안보 문제가 되는 과정에서 여당으로 있으셨을 때 어떤 일을 했냐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즉 대통령이 외교하실 때 계속 패션 외교, 외교에 대한 자화자찬할 때 같이 그냥 부추기기만 하고 나서 이제 와서 마치 우리는 아무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자기들은 무관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염치 없는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최소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 이 문제에 대한 해법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법 없이 그냥 우리가 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느 분부터 답변을 들으면 좋겠습니까? 국민의당부터 시작하실까요? 예. 네, 이미 다 설명을 드린 내용입니다. 시간 관리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큰 틀에서 외교 안보 문제는 남남 갈등이나 부추겨서 정략적 이해나 내세워서 할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무엇이 튼튼한 안보인가, 무엇이 북핵을 포함한 북한의 도발을 막을 수 있는가를 잘 따져보면 될 일입니다. 외교 안보 문제 초당적 협력을 통해서 정말 실력 있는 인사를 드림팀으로 발탁해서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은 책임 있게 튼튼하게 해나가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특별히 없습니까? 김성식 의원께서는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에 질문을 주셨으니까 그 부분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과거 여당이었을 때 저희가 어떤 이 북핵 대책을 세웠는지 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는 과거 국방위 간사와 국방위원장을 할 당시부터 이미 3, 4년 전부터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해왔습니다. 그건 국회 속기록에 다 나와 있고요. 저도 국방위에 1년간 있었을 때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를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를 했습니다만 당시의 국방부 입장은 그야말로 전략적 모호성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즉 사드 배치는 검토된 바도 없고 따라서 논의된 바도 없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그냥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스커드 미사일에 대해서는 그 패트리어트 2를 가지고 요격할 수 있다는 좀 안이한 입장에 있었던 국방부가 여전히 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있었던 그런 주된 논리가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은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퍼뜨려 놓은 이 국민들 사이에 퍼뜨려 놓은 잘못된 인식에서 나왔습니다. 즉 북핵은 공격을 위한 무기가 아니고 협상용 수단이다. 그리고 그것은 통일이 되면은 한민족의 자산이 될 것이다. 또 북핵은 우리 문제가 아니라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다.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던 것을 저희 바른정당에 있는 사람들은 유승민 후보를 포함해서 저 스스로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말씀하시죠. 예, 지금 홍 의원님께서 박근혜 정부의 안보 정책은 실패였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래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우리 보수 정부의 일관된 안보 정책은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핵 억제와 인권 개선이었습니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고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 대외 정책을 반대했던 정당들이 바로 지금 민주당과 그 야당들이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한중 관계도 개선하려고 상당한 부담을 무릅쓰고 노력한 것은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결과는 아쉽게 되었으나 국제사회의 지지를 넓게 얻어내서 유엔 결의를 중국까지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북핵 제재의 결의안을 얻어낸 것은 상당한 성과라고 할 수 있고 지금도 그 결의안은 유효하고 저는 다음 정부도 누가 되었든지 간에 이러한 대북 기조, 안보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네, 이정미 의원님.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 관계 개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다. 국민들이 평가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 열병식 가가지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나서 돌아오자마자 사드 배치 얘기하면서 중국 뒤통수 때렸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지 무슨 관계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합니까? 그리고 유엔 안보리 제재 관련해서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유엔 안보리 내용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좀 철저하게 이걸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5차 핵실험 이후에 2321호에는 분명히 육자회담을 재개하고 9.19 공동성명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9.19 공동성명의 내용이 뭡니까?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논의를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포괄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무슨 정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시 재평가를 그렇게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김성식 짧게 한 말씀 의원요. 보충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한반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에 관한 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리 충분히 협의해야 합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WTO 협정마저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경제보복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는 또한 이러한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외교도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잘 대비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 따로 없으신가요? 외교안보 대북정책에 관련 토론 그러면 이 정도로 정리를 할까요? 혹시 더 말씀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예, 마무리 차원에서 네, 그렇게 해주시죠. 김세연 의원께서요. 예, 그동안 이 평화냐, 압박이냐, 뭐 제재냐 이런 그 이분법적인 논리로 많이 보았습니다만 그것이 저는 또 저희 바른정당은 동시에 구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즉 그동안의 제재가 제재를 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것이 제재가 효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위기까지 이어졌다 하는 인식에서 볼 때는 강한 압박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는 그 실은 중국이 이 자원이나 식량에서 다 실질적인 교육을 통해서 북한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북한이 핵미사일과 정권의 생존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순간까지 강하게 압박을 해서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변화가 필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서 이러한 강한 제재를 통한 중국의 변화 그리고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러한 대북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따로 없으신가요? 열띤 토론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총량으로 드리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제인 경제 활성화 부분에서는 가급적 기본에 대한 입장은 좀 짧게 해주시고 자유롭게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오늘 토론의 진행 방식은 토론자당 18분씩 발언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토론자별로 남아있는 자신의 시간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서 토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론 잘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외교 안보와 대북 정책으로 정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위협이 날로 도를 더해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은 저마다의 이익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외교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각 당의 정책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5분의 기본 정책을 듣고 그리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 먼저 답변해 주시죠. 네, 손자병법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사실 이런 현대화된 군사 무기 시스템 체제 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공격하는 자도 함께 괴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일선 지휘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안보도 잘 지키면서 평화도 수호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군사적 대응은 최후의 어떤 배수진과 같은 것이고 정치 외교적인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안보는 미국의 안보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이 모든 안보는 국익을 우선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사드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사드 문제는 오히려 한반도의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동북아의 긴장을 강화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싸움에 우리가 휘말리면서 이용만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손익계산서도 잘 맞지가 않습니다.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사드를 배치해서 철저하게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일부 감수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판단하겠지만 실제 지금 고고도 미사일 체계로 북핵에 혹은 북한의 적어도 미사일을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는 어떤 증명도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안보상에도 별로 이득이 없고 경제적 손실은 지금 17조에 달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고 대중무역은 날로 악화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문재인 후보의 입장에서는 사드 문제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는 대통령 후보께서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어영부영 보신주의를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더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변석계의 기회주의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보수 표심을 얻기 위해서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당이 온몸을 던져서라도 이 사드를 막겠다라고 얘기해왔던 이 입장을 하루아침에 뒤바꿨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의 입장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 바른정당과 유승민 후보는 이미 공약으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식 무기를 확충하는 기존의 타성에 젖은 국방정책으로는 도저히 지금의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극대화하는 이런 군사 전략을 대응해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지하시설을 무력화하는 열 압력탄이라든지 또는 전자기기를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EMP탄 그리고 레이저 무기 등 최근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활용해서 우리가 현재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 핵심 전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외교 안보 대북 정책에 대해서 각 당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이제 자유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종석 의원께서 먼저 발언을 시작을 해 주실 텐데요. 각 정당을 지명을 해서 토론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한쪽 정당으로만 치우치지 않도록 서로 적절하게 지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김 의원님 시작해 주실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역시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선이고요. 또 우리가 군비를 확충하는 이유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전쟁을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따라서 최선의 방어는 북한이 주변 강국이 실질적으로 믿을 수 있는 핵 억지력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에서는 한반도에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국민의당에서는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라고 하면서 자강 안보론을 내세웠지만 아직 당론은 사드 철수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어도 국민의당 내 핵심 인사들은 과거에 햇볕 정책을 계승한 것을 자임하는 분들로 이분들의 대북관 그리고 사드 철수 당론은 국민의당의 당론이 여전히 유효한지 답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 대해서 궁금한 것은 후보께서는 미국의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발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이라도 한미 간의 동맹을 흔들거나 북한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는 언행은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오히려 우리는 중국에게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이신지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국민의당과 민주당 두 정당 쪽에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민의당 김성식 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론을 통일하고 국민들이 국가 안보에 관해서는 조금 더 흔들림이 없다는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이나 러시아나 나아가서는 미국도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유토론 시간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은 반드시 평화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 저희들은 방법이 있고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북핵 문제 악화되고 한반도 전쟁 위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불안했는데 그에 대한 아무런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안보의 무능, 안보에 대한 무책임, 그리고 안보에 대한 그들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지난 민주정부 1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 번영 정책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열었고 남북 간의 대화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한 평화적 관리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정책을 마무리 짓고 완성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튼튼한 국안보, 즉 국방력을 기초로 해서 저희들은 북한과의 위협에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 절대로 굴하지 않겠습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사드 문제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러한 외교적 곤란, 우리 입장이 어려운 처지를 자초한 것 자체가 외교적 실패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정책이 이정유 의원께서는 보신주의, 그다음에 기회주의라고 얘기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해법을 갖고 있고 관련 주변국 대사들, 그다음에 관계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우리가 정권을 잡을 때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해법을 당장 이야기에는 상대가 있고 외교적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국민과 소통하고 그다음에 국회와 대화하면서 반드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을 우리는 찾아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수권 능력과 안보 해결 능력을 믿어주시고 지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 말씀해 주시죠. 네, 평화는 그냥 평화를 말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튼튼한 안보, 한미 동맹을 포함한 명민한 외교 이런 것이 뒷받침되어야 평화가 가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 여러분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된다면 취임하자마자 첫날은 가장 유능한 안보실장과 함께 대한민국 튼튼한 안보를 위해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2015년, 16년도에만 2번이나 4차 실험, 5차 실험을 했고 미사일은 20번 이상 날렸습니다. 지금은 유엔 결의에 의한 제재 국면입니다. 이 제재 국면에 중국도 더 확고하게 참여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러한 제재는 제재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북한이 태도가 변화했을 때의 평화로운 대화, 평화를 위한 대화, 같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도 준비되어야겠지요.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에게 설명 없이 이루어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서 국민적 공론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국회 비준 동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미
올해 3월 사드는 오산 기지로 들어왔습니다. 현 정부가 사드를 도입하기로 해버렸습니다. 고민했습니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미 합의된 사드 배치 문제는 그대로 이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지도자적인 책임감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입장을 갖도록 했습니다. 물론 비핵화 문제이기 때문에 비핵화가 달성된다면 사드는 더 필요 없게 되겠죠. 미국의 캐리 국무장관도 같은 얘기를 2016년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향으로 중국을 설득하면서 한반도에 새로운 비핵화의 전기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네. 바른정당 김세연 의원 말씀 듣고 자유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네, 현재 북핵 위기가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거 진보 정권에서는 대북 퍼주기 외교를 하면서 핵과 미사일 개발을 충분한 시간과 자금을 대해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과거 직전의 보수 정권들에서는 좀 더 효과적이고 압박을 강하게 하는 제재를 했었어야 되는데 결국에 중국을 통해서 뒷문을 열어주다 보니까 북한이 거의 고통받지 않고 핵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머리 위로 핵미사일이 날아올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핵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은 사드를 최대한 신속히 배치하고 또 한두 개 포대를 추가로 배치해서 한반도 전역을 북한 핵미사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더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미국의 현재 단독으로 운영 중인 핵 자산을 공동 자산화해서 마치 나토처럼 한미가 공동으로 사용과 또 탐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군사적인 결정을 할 때 공동으로 이러한 모호한 태도, 오락가락하는 태도는 주변국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국민들에게도 명확하게 이 안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책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야말로 이 사드 문제에 대해서 국익 우선의 초지일관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일단 사드 문제를 중단시키고 차기 정부에서 포괄적인 안보 영향 평가를 통해서 사드를 들이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각 당의 기본 정책을 듣고 자유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께서 자유한국당 해법을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한반도 주변에 그 4대 강국은 모두 강력한 지도력과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들이 강성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지금 남북한 간의 긴장 문제는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해서 국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북한의 핵 문제, 핵 위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노력이 아니라 국제 공조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미 간의 튼튼한 방위 조약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국제 문제로 가져가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조로 비핵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사드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이정미 의원께서는 사드 때문에 동북아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하지만 동북아 위기를 초래한 장본인은 북한입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순수 방어용으로 우리 영토와 재산과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를 한국에 설치하는 것을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위험한 이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의 오판을 조금이라도 초래하고 한미 간의 동맹을 균열시키고 미국의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지푸라기 같은 어떤 언행도 지금은 국가 안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드를 반대하고 당선되면 평양부터 가겠다고 하고 유엔 결의와 국제공조를 깨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등 그리고 중국의 압력에 중국부터 방문해서 양해를 구하는 이러한 외교 정신을 가지고는 한반도 위기를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지금 중국이 왜 우리를 이렇게 겁박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드가 일본에 있는데 왜 일본에게는 한마디도 안 하겠습니까? 바로 대한민국은 국론이 분열되어 있고 한국을 조금만 압박을 하면 다음 정부가 사드를 철회할 것 같은 약점을 보였기 때문에